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우입니다. 올해 56세. 5년 전,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한순간에 잃은 후, 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습니다. 촉망받던 건축사라는 이름도, 가족과 함께 꿈꾸던 미래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외부와 단절된 채 제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유니폼과 주머니 속 담배 한 갑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며 세상에 기여하고 싶던 꿈은 어느새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순찰을 돌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낯선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묻지 말고 떠나요. 외롭지 않은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름도 직업도 그 어떤 개인정보도 묻지 않고 하루 동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 전단지 하단에는 지친 당신에게 잠시 쉼표를 찍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쉼표라니. 그래도 왠지 모르게 그 문구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주머니에 전단지를 쑤셔 넣고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전단지의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묻지마 여행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아내와 딸을 잃은 후 저는 그저 죄책감 속에서 숨쉬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강원도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아침 7시 출발, 저녁 9시 도착 예정입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전단지에 적힌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진행자는 각자 짝을 지어주었습니다. 제 파트너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5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그녀가 먼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신가 봐요? 좀 어색하신 것 같네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티가 많이 나나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처음이라 그런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이름 대신 쓸만한 것이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수라고 해주세요. 그럼 저는 준이라고 해주세요. 무심코 학창시절 친구의 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수 씨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건축물, 식물, 음악 취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버스가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바다의 푸른 빛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비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먼저 작은 해변의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배정은 추첨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1인 1실이었습니다. 점심으로 마을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은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 4, 5 모여 해변을 거닐거나 마을 구경을 나섰습니다. 혹시 저기 보이는 등대까지 같이 걸어볼래요?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적시면 지수 씨는 재빨리 저를 파도에서 멀리 당겨주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이 스치며 미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준 씨는 평소 취미가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특별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만 하고 지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비슷해요. 한때는 조경 디자인 일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붓을 놓은 지 오래되었네요.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케치도 자주 하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원들을 찾아다니며 영감을 얻곤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건축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다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등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저는 숨이 가빠져 잠시 쉬어가야 했습니다. 와, 여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등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지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올라가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제 배려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왔는데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지수 씨, 저기 보세요. 제가 수평선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보이네요. 자유롭다. 그런 느낌을 오랜만에 느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등대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그것조차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이상하게 편하네요. 준 씨와 있으면.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마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등대에서 내려와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수월했지만 어두워지기 시작한 길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수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팔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동자에 비치는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팔을 잡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안했습니다. 저기 바위 보이시죠? 잠시 앉아서 노을 볼까요? 너무 아름답네요. 바위에 나란히 앉아 바다 위로 펼쳐지는 황홀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인 팔레트 같았고 그 색들이 바다 위에 물들어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걸 함께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네요. 지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부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메말라버린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준 씨.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우연히 시작된 운명.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 아래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요,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우리는 바위에 앉아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다는 이제 어둠 속에 묻혀 파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지수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합류했지만 어쩐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녁 먹고 나서 산책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펜션 노래방으로 향할 때 우리는 살짝 빠져나와 다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 씨,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예요.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여행에 온 것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손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현실을 잊고 싶어요. 준 씨와 함께.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경비원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아닌 그저 나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떨림에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키스를 마치고 떨어져 나온 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 방으로 갈까요?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펜션으로 돌아갔고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로서의 감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현실이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일상의 무게도, 책임감도. 그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로하며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강준호예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요. 그녀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지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준호 씨.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준과 지수라는 가명 뒤에 숨은 타인이 아니라 진짜 준호와 지수로서 마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아픔과 기쁨, 꿈과 후회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여전히 피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동갑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상실감을 그녀에게는 조금이나마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또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새벽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지수 씨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사이 울었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별도요.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룻밤의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오랜만에 나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해도 될까요? 이런 인연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 아쉽네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같은 욕망이 있었지만 이성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강준호가 되어야 했고,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끝내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이 하루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낡은 아파트 경비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의 기억, 지수 씨의 따뜻한 손길, 바다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시 경비 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데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로 구급차가 들어섰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감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급히 앰뷸런스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같은 동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주민 김영민 씨였습니다. 그는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민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보호자도 아니었기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김영민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대신 서명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김영민 씨는 평소 혼자 산다고 알고 있었기에 순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웃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는 순간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담당 심장 전문의입니다. 고개를 들어 의사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수. 6개월 전 묻지마 여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윤지수 교수입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 이웃의 담당 의사가 제가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탈이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웃을 위해 서명하는 동안 그녀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지수 씨가 수술복 차림으로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현재 회복실에 계시고 곧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겁니다. 지수 씨는 철저히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제 얼굴보다는 차트나 주변을 향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회진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수 씨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감사함, 당혹감, 그리고 미묘한 그리움까지도 뒤섞였습니다. 김영민 씨는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고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지수 씨는 매일 아침 회진을 했지만 철저히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였고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김영민 씨를 간병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지수 씨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여자가 지금 이웃의 생명을 구한 의사라니 운명이 저를 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잠시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함께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준호 씨. 놀라서 뒤돌아보니 지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 교수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김영민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이 빠르신 편이에요. 네,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인연이 닿았네요. 그날 묻지마 여행에서 만난 사람이 저의 이웃의 생명을 구하다니. 지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으라고 이웃이 아프고 교수님이 나타난 걸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난 것과 제가 김영민 씨를 수술한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제가 당직이어서 제가 가장 가까이 있던 심장 전문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겠죠? 준호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환자분의 담당 의사이고 당신은 환자분의 이웃이니까요. 알아요. 저도 그날은 그날로 두려고 해요. 환자분이 완전히 회복되시면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그때는 다른 의사를 배정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은 그저 김영민 씨의 담당 의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날의 기억만 간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 퇴원하실 거예요. 오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 네, 감사합니다. 사흘 후 김영민 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퇴원 당일 아침에 마지막 회진을 했고 퇴원 후 관리 방법과 다음 진료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한 달 후에 외래로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살았네요. 김영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일인걸요. 지수 씨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했고 우리는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영민 씨는 회복 후 저에게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강경비님 덕분에 살았다니까. 그날 병원에 따라와 주지 않았으면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모르겠지만 지수 씨는 단순히 의사로서 그의 생명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영민 씨의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진료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 교수님께서 진료 보실 거예요. 윤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를 가셔서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결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강준호 씨 맞으세요? 윤 교수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간단한 메모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준호 씨께 건축사였던 당신의 섬세한 안목과 통찰력을 기억합니다. 이 USB 안에는 제가 조경 전문가로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자료와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건축 동향 자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윤지수. 메모를 읽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메모 아래에는 작은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여행도 때로는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USB 안에는 아름다운 조경 디자인 자료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었던 바닷가 해변의 작은 건축물 스케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그린 듯 했습니다. 그 스케치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그 인연이 이웃의 생명을 구했고 어쩌면 저에게도 잊고 살았던 열정을 다시 찾아주었다는 것을. 비록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정말 묻지 않고 떠나는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른 채 시작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제 멈췄던 시간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